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휴식 기간, 공백 기간 중에 가을이 되면 우리 곁을 아티스트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다가 방송활동, 콘서트, 앨범 아주 그냥 대축제에 난리가 났다. 제가 연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신나고 이 감탄스러운 복귀 소식에 겹경사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신나는 겹경사,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질 수 있었느냐? 소식아 하나씩 정리 전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님의 신곡 10월 9일 드디어 신곡을 들고 팬들 곁으로 컴백한다. 이 기사가 연일 보도가 됩니다. 가수 임영웅이 이달 9일 컴백한다. 이른바 음악방송에도 전격 출격할 예정이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디지털 싱글 관련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를 보면 디지털 싱글 임영웅 10월 9일 오후 6시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심정이 콩닥콩닥 뛰시지 않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복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주 제대로 설레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싱글로 팬들 곁에 돌아오는 임영웅은 10월 9일 새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 후 12일 엠넷 앵카운트다운과 14일 MBC쇼 음악중심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달력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월 달력을 좀 켜놓고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M 카운트다운 날짜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게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12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쇼 음악 중심 12일과 14일에 출연이 확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식 팬카페에 가서 임영웅님의 이 스케줄 캘린더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엠넷 M 카운트다운 출격과 쇼 음악 중심 그리고 SBS 인기가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언론사에서 지금 여태껏 임영웅님의 쇼 음악 중심 M 카운트다운 출연 소식은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SBS 인기가요 출연 소식에 대한 이야기만 기사에서 쏙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공식 소속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팬카페에는 이 M 카운트다운과 MBC 쇼 음악 중심 이외에도 바로 그 다음날 인기가요까지 출연 일정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 문의 주신 우리 소천사님들에게도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나 M 카운트다운이나 쇼 음악 중심이나 인기가요나 확실하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출연을 확정 짓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없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시간대가 보면 낮 3시 15분, 낮 3시 40분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우리 아티스트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아마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게 될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자,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임영웅의 신곡 공개는 6월 5일 발매한 두 번째 자작곡 모래 알갱이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발매하는 곡마다 색다른 목소리와 안정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온 임영웅이 과연 어떤 신곡을 선보일지 그 이목이 쏠린다. 다들 지금 이 콘서트 티켓팅과 신곡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 방송가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섭외하려는 섭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영웅님 역시 미우새에 이어서 놀라운 토요일까지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제가 뭐 브랜드 평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분야를 막론하고 그 파워가 굉장한데요.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실질적인 금전적 파워 굉장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면 임영웅 51억짜리 펜트하우스 현금 매수, 결혼은 42세에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바로 마포에 있는 이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최고가 현금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이 구매한 펜트하우스는 매물들 중에 가장 높은 최고층이고 가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라는 점이 전해져 임영웅님의 재력 수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기사를 굳이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미스터트롯 출연을 통해 방송계 및 광고계를 휩쓸었으며 첫 정규 앨범을 100만 장 이상 판매하여 음원 차트에서 언제나 마주할 수 있는 가수가 된 히트 임영웅님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임영웅님이 27일 방송을 통해 전한 결혼 이야기가 겹쳐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미 작년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세나폴리스는요, 매매가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로 기록이 되면서 아주 현명한 임영웅님의 선택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죠. 더불어 5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현찰로 주고 구매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거주했었던 허름한 자취방을 벗어나 초고가 아파트가 아마 언젠간 공개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영웅님이 구입한 메세나폴리스가 지난해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로 되어져 있고 근저당권, 즉 빚 없이 그냥 51억 현금으로 전액 매수한 것이 임영웅님의 실질적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강북의 타워팰리스, 연예인 아파트로 정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임영웅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드러난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옵니다. 맨 처음 타이틀에 임영웅님이 결혼은 42세에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할머님과 함께 등장했을 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자 내일 당장 해버릴까?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팬분들은 아직 40세가 된 이후에 생각해달라,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임영웅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결혼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 임영웅님 뭐라고 했죠? 대학 이야기, 결혼 이야기 금지다. 언제? 추석 때 금지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임영웅님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을 어머님과 할머님도 과연 임영웅님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거 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임영웅님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얘기가 일파만파 번져서요, 실제로 수혜를 입은 한 사례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오늘 큰아빠가 나한테 결혼 안 하냐고 묻자마자 친척동생 2명이 또 큰엄마가 임영웅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면서 큰아빠가 혼났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이 대학 이야기, 결혼 이야기는 금지라고 했는데 이 큰아빠가 이렇게 물어보자 오히려 큰아빠의 자녀들과 배우자 되는 분, 큰엄마가 임영웅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라면서 오히려 큰아빠가 혼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접한 일반 누리꾼들은요, 임영웅 씨, 당신은 정말 최근에 이 사람만큼 이름값 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말 그대로 사회적 영웅이지 않나.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야, 여기까지 임영웅님은 내다 본 걸까요? 그러니 결혼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결혼 이야기는 임영웅님이 직접 밝힙니다. 바로 10월 8일날 방영할 미우새 2편인데요. 결혼? 항상 외롭고 걱정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때도 임영웅님이 등장해서 많은 출연자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예고편만 봐도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결혼 시기와 관련하여 항상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임영웅님 역시 이 결혼관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1억짜리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매수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기사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냐? 자, 뜸 들이지 않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소득 상위 1%의 가수들 평균 연소득 46억 원이다. BTS, 아이유, 임영웅 등 기부 스타들 박수 맞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연소득 상위 1%에 드는 가수와 배우들이 2021년에 각각 1인당 평균 46억 원, 22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수들은 46억, 배우들이 22억이에요. 그러니까 가수들의 연소득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거나 재난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거액의 기부를 아끼지 않는 탑스타 연예인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이 발표한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1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7천여 명 중에 연소득이 무려 5,156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6,679만 원이었고 이들 중 소득 상위 1%인 77명은 총 3,555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전체 가수의 70%에 육박하는 소득분을 차지했으며 1%에 속한 가수 1인당 평균 소득이 46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평균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 내려보면 BTS, 임영웅님, 아이유씨가 기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면서 지금 보면 국내 광고 시장에서 BTS 못지않게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영웅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임영웅과 소속사는 지난 7월 수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2억을 기부했다.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도 뜻을 함께하며 4억 원의 성금을 모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앞서 임영웅은 코로나 극복 성금을 비롯하여 수재민과 취약계층,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등을 위해 지금까지 10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 자, 근데 왜 굳이 소득 상위 1% 평균 연소득을 말을 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누군진 말하지 않습니다.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021년도에 소득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 상위 1%에 속한 가수 1인 평균 소득이 46억이라고 설명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BTS, 아이유, 임영웅님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득 상위 1%의 가수들의 소득이 엄청난데 그 와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스타들이 기부를 하기 때문에 박수받아 마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죠? 소득 상위 1%에 우리 임영웅님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고도 남겠죠? 물론 이거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벌어들인 연예인 소득 근황이에요. 사실상 임영웅님의 소득이 안 그래도 미스터 트롯 이후부터도 폭등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엄청난진 건 2022년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며 정규 앨범을 발매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더 거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영웅님이 굳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51억짜리 펜트하우스를 현금 매수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해 소득 상위 1%의 77명 평균 연소득이 46억 원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영웅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해도 평균 연소득이 46억보다 높은 51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득 상위 1% 가수의 이름을 올리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엄청난 기부를 하기 때문에 박수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그게 사기죠. 나아가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연예계, 유튜브계, 일반인 우리 주위에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슈퍼스타로 성장한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저렇게 기부 금액도 큰 금액이 더 전해져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 선한 영향력 아니겠냐라는 거죠. 정말 좋고 화창한데요. 특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님의 10월달 일정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게 빡빡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임영웅님을 찾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바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굉장히 뿌듯하죠. 노래방도 접수했다. 역시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위에 이어 OST 차트까지 싹쓸이 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사실 좀 드린 내용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노래방 차트도 접수했다. 임영웅은 가수 진성과 박재정, 그룹 아이브와 함께 금영 노래방 장르별 차트 정상을 꿰찼다라고 합니다. 이 금영 엔터테인먼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영 노래방 장르별 차트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소씨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태진 노래방보다는 금영 노래방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하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금영 노래방에서 임영웅님의 OST 차트에서의 성적,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가장 많이 부른 노래 1위 기록에 이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각에도 일반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월간 차트에서 항상 탑10을 유지하고 있고 OST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영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단위로 노래방에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번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어떤 노래가 1등을 할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 그 집계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요일까지 추석 연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1등을 했냐 안 했냐, 이 결과는 아마 조만간 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랑은 늘 도망가 대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임영웅 식지 않는 인기,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도합 조회수 9,400만 뷰. 9,400만 뷰입니다. 와, 940만 뷰도 아니고 9,400만 뷰예요. 그야말로 식지 않는 인기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식지 않는 인기를 뽐내고 있다. 지난 1일 임영웅의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 뮤직비디오, 공식 오디오, 가사, 음원 영상의 총 조회수가 9,400만 뷰를 돌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노래는 발매 이후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특히나 멜론 탑100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데뷔 이후로 처음 느끼게 해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뭐 그 이외에 OST 일간, 주간, 월간 차트에서도 1등을 싹쓸이했죠.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 OST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고 아마 이 모래알갱이 역시 이에 못지않은 굉장한 대기록들을 앞으로 세워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고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그 파워가 증명이 되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세븐틴부터 아이브까지 추석 연휴가 끝나면 그야말로 10월 달에는 컴백 대전이 시작된다. 지금 전부 다 폭풍 전야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더 높이 뛰기 위해서죠. 지금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요. 추석 연휴를 맞아 스케줄을 살짝 휴식하면서 에너지를 팍 모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 트로트 출신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님이 사실 이제는 슈퍼스타로서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수 임영웅으로서 재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탑6 멤버들 중에서도 유독 임영웅님만이 지금 이렇게 아이돌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쟁 사회에서 임영웅님이 유일하게 진입되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트롯맨들 역시 장르의 다변화를 하고 있지만 임영웅님이 최선두에 있는 만큼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브, 방탄소년단 이런 아이돌 걸그룹들 최정상 가수들과 함께 임영웅님이 컴백을 앞두면서 거론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번 싱글 앨범을 통해서 2집 앨범에서 정말 그 절정을 꽃피우지 않을까. 바로 트롯 가수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완벽하게 한 단계 더 뛰어넘은 모습을 아마 많은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제대로 각인시키는,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도 간간히 트롯 가수, 트롯 돌, 트롯 황제 이런 타이틀이 기사에 임영웅님이 이름 앞에 붙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앨범 이후로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예능방송 프로그램, 사실 놀라운 토요일 역시 촬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10월 일정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요번 주부터 촬영 일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2부 방송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지금 뭐 추석 연휴 기간 이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임영웅님의 미우새가 뭐 방영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지만 제가 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다시 보는 임영웅님의 10월 8일 미우새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거죠. 예고편을 한번 살짝 좀 말씀드리면 임영웅님이 이제 예고편에서 배신자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부른 노래에 서장훈 씨가 눈물을 펑펑 오열하는 예고편까지 등장해서 특히나 이번 10월 8일 임영웅님의 미우새 편은 더 많은 대중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죠. 자, 더불어서 특히 임영웅님의 경우 이번 2부 방송에서는 신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것이고 바로 그 다음날 10월 9일 오후 6시에 신곡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면서도 굉장히 대중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가요계 그리고 예능방송계를 말씀드렸죠. 이번엔 광고계입니다. 다르거나 같거나 주방가전 마케팅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연아 씨가 나오는 이 밥솥, 그리고 또 뭐 배우가 나오는 또 이런 공기청정기, 청소기 이런 게 쭉 나오고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빅 모델과 계약 기간을 마친 뒤 제품 이미지 마케팅에 주력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청원아이스가 대표적 사례죠.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를 결합한 에스프레 카페 광고 마케팅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임영웅님과의 브랜드 모델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2년 동안 계약 관계를 이어져 왔었는데 제가 당시 이러한 해석을 해드렸죠. 임영웅님의 선하고 좋은 이미지가 청혼아이스에 잘 남아있는데 사실 영원히 임영웅님이 청혼아이스와 계속 광고 모델로 활동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임영웅님의 이미지가 잘 녹아있는 청혼아이스, 만약 다른 연예인으로 괜히 바꿨다가 임영웅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까지도 어떻죠?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혼아이스가 임영웅님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광고 파워가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결과가 오늘 드러났습니다. 10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탑2에 임영웅님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됐습니다. 자, 가수 임영웅이 10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탑2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다. 이게 가수 브랜드 평판도 아니고요. 트롯 가수 브랜드 평판도 아니고 그야말로 광고 모델 중에서 전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2위를 차지했는데, 자, 한번 보면 사실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8월 달에도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브랜드 평판 지수 200만 지수를 보였는데 2위에 뉴진스, 3위에 방탄소년단, 4위에 아이유, 5위에 마동석, 6위에 손흥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6 이름을 댔을 때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인지도를 자랑하는 가수들이죠. 광고 브랜드의 핵심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지도입니다. 인지도가 높아야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그 모델의 인지도를 통해 제품 판매량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브랜드가 생각하는 가치평가로서는 사실 얼마나 이 연예인의 인지도가 높냐, 이걸로 따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실제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쟁쟁한 연예인들 중에서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을 했다. 9월달은 어떻습니까? 뉴진스, 손흥민 선수가 치고 올라가서 1, 2위, 임영웅님이 3위를 차지했지만 사실 뉴진스는요, 지금 신곡을 내면서 엄청난 활동을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자신의 팀으로 돌아가 경기를 뛰면서 이 두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들은 이 브랜드 지수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여전히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압도하면서도 탑3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 영향력을 보여줬던 임영웅님이 10월 달에 들어와서 바로 탑2를 차지한 겁니다. 아,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항상 임영웅님을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이건 임영웅님의 팬이다 아니다를 뛰어넘어서 객관적 수치로 놓고 봐도 엄청난 기록입니다. 1위를 차지한 뉴진스는요, 지금 해외에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바싹 쫓고 있어요. 글로벌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판 지수를 보면 198만이죠. 임영웅님이 몇입니까? 193만입니다. 불과 5만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더 대단한 건 3위를 차지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복귀해서 팀 성적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손흥민 선수와도 약 10만 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벌리면서 2위를 차지한 것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스타를 찾는 브랜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고주들이 그야말로 러브콜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임영웅님이 신곡 준비를 하고 나아가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어떻죠? 살짝 신규 광고 소식이 끊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장담하건대 조만간 엄청난 신규 광고 소식이 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수를 보고 광고주들이 임영웅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목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사입니다. 아이유 공연을 영화관에서 K-팝 모시기에 나선 극장가라는 설명이 됩니다. 지난달 이 아이유 씨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유 씨 하면 음원 퀸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굉장한 음원 성적을 자랑하는 가수가 바로 아이유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아이유 씨의 콘서트 실황 영화와 함께 누가 거론되고 있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콘서트 무비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지금 이 영화 극장가에서의 강타했었던 모습도 다시금 재조명을 받으면서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역시 혹시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극장가에서의 파워도 어마무시했다라는 거죠. 요즘에 극장에서는 이렇게 축구 경기까지도 함께 상영을 할 만큼 굉장히 다채로운 방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임영웅님의 위상을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는 겹경사가 터졌는데 그게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TMA 이관왕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임영웅님이 초이스상 솔로 부문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앤스타 초이스상 솔로를 임영웅님이 최근 투표가 마감이 되면서 드디어 확정을 지은 거죠. 이 투표가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바로 오늘까지 진행됐는데 마감이 됐습니다. 아,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진이라는 멤버가 28%의 득표율로 바싹 쫓아왔지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수치로 38%라는 수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에는 황치열 씨가 이렇게 또 바싹 뒤를 쫓았는데 이 쟁쟁한 가수들을 뒤로하고 우리 임영웅님이 펜앤스타 초이스 솔로 상을 확정 지으면서 이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만 이관왕 수상을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근데 언제 진행됩니까? 바로 10월 10일 날 임영웅님의 라이브 무대까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본방사수 무조건 필요하고 여기에 티켓팅 성공하셔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 나라를 구하신 대단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